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우기면 뭐든 다 된다, 이런 인식, 그런 행태가 정부, 여당,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 사회에서 아주 만연이 되어 있는 인상입니다. 누가 더 많은 매미떼를 동원하느냐, 누가 더 많은 개구리떼를 동원하느냐, 이것이 진실과 허위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일견폐형, 백견폐성,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개 한 마리가요, 어떤 형체를 보고 짖으면 그 온 동네 개가요, 그 소리를 따라서 짖는답니다. 그러니까 매미들도 그렇잖아요. 개구리도 그렇고,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온 동네 매미가 다 울죠. 그 다음에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온 문혼의 개구리들이 다 웁니다. 그러니까요, 고위직 인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정직하냐, 성실하냐, 근면하냐, 뭐 정의로우냐, 양심적이냐, 이런 과거의 기준, 그런 덕목, 이건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된 거죠. 왜?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면 돼. 대통령은 이미 옛날 구닥다리 그런 인사원칙 버린 지 오래야. 이런 그 생각이 아마 이제 이 정부 여당 내에서는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됐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 장관급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것이 이제 관행화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장관급 임명은 대통령이 하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좌지우지할 수는 없죠. 다만 대통령에 대한 인사의 자료로 제출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걸 둔 것은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그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성, 인격, 자질, 능력, 이런 것을 평가해달라, 검증해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와서는 아예 무시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나는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하고 달라, 나는 문재인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문 대통령 말이죠. 이제까지는 그냥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는 것, 이것을 관행화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웬일로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때는 국회 청문 보고서를 받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과거에는 민주당 의석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이죠,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미래통합당 참여하기 싫으면 말아, 우리끼리 이래가지고 전체 통일외교위원회 열어가지고 여기서 청문보고서 일방적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문 대통령이 기분 좋게 이 통일부 장관 임명을 했고요. 27일 이 통일부 장관은 임명이 됐고 박지원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를 했습니다. 뭐 임명되겠죠. 이제 그게 관행화될 걸요. 그런데 박지원 후보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사 아닙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마찬가지로 주사파의 상징적 그런 존재이던 과거의 전대요,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제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지원 후보자, 누굽니까? 대북 불법 송금, 그것 때문에 말이죠, 재판을 받아가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복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떡하니 지금 국정원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상식이 없는 그런 사회,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어진 그런 사회, 이 사회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 정의,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가 정의의 화신이라는 거죠. 박지원 후보자요, 자신이 졸업했던 단국대 거기 학적부 좀 제출해달라 이랬더니 그걸 거부합니다. 제출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냐, 개인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적 등 이런 거는 제출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성적 가리고 좀 제출해달라 이랬더니 그래도 안 해. 못해가 아니라 안 해, 이럽니다. 근데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이제 이걸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 그 박지원 후보자가 1964년에 조선대학으로부터 단국대로 편입을 했다. 이제 본래는 학적부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 그때는 박지원 후보자가 그때는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시절에
그때 그 학적 부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그 위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광주교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 조선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광주교대. 그러니까 이게 기재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그때 고쳐요? 아니겠죠. 대개 생각하기로 장관이 됐으니까 자신의 이제 혹시 경력이 흠이될까봐 옛날에 거짓을 했던 걸 고쳤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 그 점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주 교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단국대학에 와가지고 3학기 만에 졸업을 했답니다. 그럼 전체 8학기가 아니라 7학기 만에 졸업했다는 건데 당시에 무슨 뭐 조기 졸업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이 무슨 뭐 성적이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성적이 안 좋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학기 만에 졸업을 해요. 그것도 군 복무와 학업을 병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얻었다는 학점이요. 터무니없이 부족하답니다. 졸업 학점에는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제 하태경 의원이 학적부 보자 이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박지원 후보자 나는 학적부 정리하는 사람 아니야. 필요하면 학교에 가서 달라고 해 이러거든요. 그래놓고는 학교에 대해서 공개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박 후보자가 말이죠. 하태경 의원이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야. 1964년 이제 편입했을 때. 그 다음에 65년 군대 갔을 때 그때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이야. 근데 그걸 왜 물어 이 말이죠. 뭐 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만하게 이렇게 청문회를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정원장 된다고? 청와대가요 검증을 하기로 든다면 이거 검증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박 후보자가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든 문 대통령은 나를 임명하게 돼 있어.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지. 이런 식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박지원 후보자 국정원장으로 만들고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기어이 앉히고 이런 배경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발 서훈 지금 국가안보실장 돼 있죠. 그 사람 세 사람이 제발 머리 맞대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줘 이거죠. 다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해줘. 왜 그렇겠습니까? 문 대통령요 처음에 이제 취임해서부터 특히 평창 올림픽 거치면서 얼마나 기세를 올렸습니까? 꼭 마치 자신이 말이죠 통일을 앞당기는 대통령이 될 것처럼 그랬죠. 뭐 연방 국가도 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기세를 올렸는데 이러다가 임기 끝내버리면 아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비웃음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고 웃기는 사람이다 이래 되는 거겠죠. 그 창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역사에 민족의 통일을 열었으면 좋겠지만 그걸 못하더라도 적어도 통일의 길을 닦는 데는 아주 그렇게 큰 공로를 세운 대통령이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다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조바심이 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 김정은하고 통할 수 있을까? 누가 북한하고 소통의 그 길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박지원, 이인영 이렇게 된 거겠죠. 임종석 지금 특보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시켰으면 딱 좋겠는데 그건 여론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명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또 무슨 인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임기가 다 돼가는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를 해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자신만만한 것 아닌가. 그럼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가 닿겠습니까? 그 길로 계속 가면. 그 끝에 가면 세상에 비웃음이 있겠죠. 비난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당신은 실패한 대통령이야. 이런 국민적 지탄이 그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보세요 그러면. 다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거는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